엔젤 투자자가 당신의 회사에 곧바로 투자하게 만드는 설득 방법을 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행하시던 김모 회장이라고 있는데 회사에 돈 쌓아두고 계시던데, 아버지 친구 최 사장님 돈 많이 모으셨던데 투자 한번 안 하시나? 아들도 없으신데 지난번 나 이쁘게 봐준 황 회장님 자꾸 오라고 하는데 투자는 안 해주고 밥만 처먹이래. 진짜 다들 돈 그렇게 많으면서 나한테 1억도 투자를 못하나? 존나 깐깐하네. 병신, 쯧쯧. 그러니까 너한테 투자를 안 해주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천사라도 공략법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V씨나 A씨에 투자 받으려니 연락도 까마득하고 막상 만나도 복잡한 절차에 까이기 일쑤고 돈은 당장 필요한데 빨라야 3개월 걸린다고 하고, 에이 이러느니 차라리 자생하던가 내 돈 박덩아, 아니면은 주변 지인들 몇 분 끌어모아서 받고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엔젤 펀딩을 시도 중인 분들도 있고 시도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엔젤 투자자라고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도 그냥 개인 통장에 몇 억 송금 해줄 능력 있는 분들이지만 비둘기처럼 병신같이 얘기하면은 절대 돈 안 줍니다. 과거 2010년대 그리고 저금리 시절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타트업 붐이 크게 일고 싸게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가면서 1000배가 났다는 등 성공 케이스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여러분의 이른바 선배라는 스타트업들이 개판을 하도 치며 말아먹고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 거품이 줄어드는 바람에 엔젤 투자자들의 가용 현금도 줄어들고 동시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들이 생기면서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과거에는 아이템과 패기만 가지고도 설득이 가능했다면은 지금은 현실성과 논리성, 스케일업 역량까지 보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해졌을까? 하하, 전혀 아닙니다. 방법이 바뀌었을 뿐. 분명 돈 많은 지인 사장, 회장님들이 여전히 돈을 꽉 쥐고 계신데 답답하게 투자를 안 해준다고 화가 나신다면 이 영상대로 설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청인누설급 설명 들어갑니다. 엔젤 투자자들 유형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그래, 적어도 잃지는 않겠네. 유형과 지금 넣으면 빠르게 대박이네. 유형입니다. 일단 이 유형은 순수히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도 벌면 좋지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아버지 지인이거나 밖에서 당신이 명함받았는데 젊은 당신이 기특하고 에너지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주거나 그러는 상황이겠죠.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젊은 피드를 이용해서 자신이 빠르게 대박이 나는 걸 원한다기보다는 회사가 꾸준히 건실하고 옳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 자연스레 이득도 보기를 희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을 제외하고는 엔젤이 지금껏 살면서 그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옛날 방법으로였겠지만요. 이분들은 냉철하고 신중하고 논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우 중에서도 늙은 상여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아이템을 못 알아듣지만 역으로 모든 것을 다 이미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 유동성이 많을 시기에는 돈이 많기도 하고 투자 성공도 쉬워 보였으니 자신이 이해가 안 가거나 성에 안 차더라도 처음이다 보니 마중물격으로 유행처럼 1억 2억씩 어딘가에 투자했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유형이고 신기해 보이면은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기특해서 선뜻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99.9%의 엔젤들은 물론 그때도 부자였다면 이미 그런 트렌드는 겪을 만큼 겪었고 그 트렌드가 자신들과 맞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말고 도대체 몇십 명이 그 엔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유동성이 줄면서 시장이 어려워지자 그 몇십 명이 얼마나 조급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투자해준 곳은 얼마나 개판 삥땅을 쳐놨겠습니까? 여우 같은 그분들은 스타트업 투자의 본질을 결국 캐치해내었을 텐데 이젠 에너지가 좋다고 아무에게나 투자하지 않죠. 주변에 물어볼 곳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복권 사듯 기부하듯 청년들한테 호고 뜯기는 게 더 이상 본인의 자존심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엔젤들이 사업으로 그 돈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일에 있어서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기간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도 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자신의 가오를 위해 회원권은 7억짜리 사고 벤틀리 플라잉 스퍼는 손쉽게 리스하더라도 이미 엔젤 투자를 진지한 일의 영역으로 인지해버린 상황이라면 단돈 5천만 원도 허투루 투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냥 뭐랄까요,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그런 허술한 모습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엔젤들이 깐깐해져서 더 이상 투자도 어려워진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면 됩니다. 지름길의 방향이 바뀐 거지 지름길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설득시켜주면은 오히려 기존에 만난 곳들과 차별화가 생기면서 바로 설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극도로 오버하는 수준의 디테일한 운영 플랜. 두 번째,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곁들인 BM의 논리성. 세 번째,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재무 계획입니다. 디테일한 운영 플랜이란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회사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현실성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작성하라는 것은 베스트, 모더레이트, 워스트 안을 모두 포함하면서 솔직하고 유연하게 작성하라는 뜻이죠. 비즈니스 계획도 당연히 포함되며 조직 운영과 연구 개발, 마케팅, 재무 계획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극도로 디테일한 내용에서 엔젤이 느끼는 것은 젊은데도 노련하고 현실적이구나 하는 안정감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신 분들의 현실적인 마인드에 맞춘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장황하고 러프하고 이상향을 좇는 제안서를 초기에는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은 축약해버리고 거의 이케아 설명서처럼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다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식이라도 좋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무리 자네가 애를 써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 뭐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니? 하하 하면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순탄치 않은 사업을 하였었는데 넌 그걸 모를 거다. 하지만 잘 해봐라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낮춰보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베스트 안으로 이상적으로만 작성하지 않고 신중하고 현실적입니다 라고 어필하라는 뜻인 거죠. 두 번째, BM의 논리성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축약하더라도 BM의 논리성은 꼭 검증해야 됩니다. 엔젤들이 확신을 하고 싶어 하는 가장 강한 영역입니다. 아, 이게 돈을 얼마 정도 벌겠네 라고 자기 자신이 머릿속으로 가설을 세우면서 탁탁 넘어가서 그럼 이 사업에서는 돈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떠먹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돈장사나 부동산으로 돈 번 회장님들한테 주식 투자 얘기를 하러 갔을 때 매우 자주 벌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의 개발이나 대출 등 돈의 흐름 생태계를 온몸으로 체득한 채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막연한 섹시한 비전이나 기가 막힌 아이템 설명만으로는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A부터 Z까지 돈의 논리를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논리 구성은 진실 안에서라면 축약과 가정을 많이 넣어도 초기 기업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결된 논리로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은 꼭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설명 넘겨버리더라도 이 BM 논리만큼은 무조건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세 번째, 재무 계획입니다. 이분들은 돈의 관리에 올인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직접 관리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돈 관리를 남이 해주는 경우 그 관리를 해주는 전무님이나 부사장님이 대신 혈안이 되어 있고 엔젤들도 그분들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재무 계획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매력도가 확 식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이라도 좋습니다. 번 레이트, 공헌이익 달성 시점, BEP 시점, 차기 자금 조달, 엑시트 플랜의 구체적 계획, 투자금 사용 목적 등등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오버해서라도 백과사전 만들 듯 빼곡하게 쓰셔야 합니다. 현재는 많이 없어진 엔젤 유형입니다만 25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점차 하나둘씩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빨리 엑시트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남들보다 현저히 싸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끈질기게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수십 수백 배 팔기를 원합니다. 물론 갑자기 유동성 문제가 생기신 엔젤들이 중간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봤지만은 그건 제한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엔젤들은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높은 수익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엔젤들은 왜 이런 불나방 기질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엔젤들의 특징은 과거 장래, 장외 주식으로 초대박 난 경험이 있거나 초대박을 옆에서 목격해왔거나 과거 버블기를 온몸으로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텐베거 수준이 아니면 만족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앞선 잃지는 않겠네, 유형보다 모은 재산이 적은 사람이 좀 더 많고 부자로서의 마인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간판 걸고 하는 완전 투자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엔젤들을 설득할 때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술력입니다. 의외로 최첨단의 기술력을 강하게 어필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창출할 대단한 수익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첨단 기술이란 인공지능, 양자기술, 로봇, 우주, 그리고 항공, 즉 UAM 같은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첫 번째 주자, 미국의 패스트 팔로워 정도는 몇 년 안에 객관적으로 될 것으로 그려져야 되고 만약 기술 기업이 아니라면은 빠른 수익화로 대박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처럼 보여야 이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분들한테 어필할 때는 과거 버블기 때처럼 기세와 패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영리한 플레이를 할 거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장 상황이 갈수록 좋아질 때라면은 허들이 하나 더 없어집니다.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설명이 되게 간단하고 쉬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할 얘기가 의외로 많은 주제입니다. 엔젤을 설득하는데 더 자세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상황을 이메일로 주셔서 알려주시거나 여의도에 오셔서 티타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인기 있다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럼 또 찾아오겠습니다.